안녕하십니까. 이병주의 개축 확통 중복조합 시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원순열은 방금 찍었고요. 그래서 중복조합도 돌아왔는데 아마 중복조합이 아마 다들 어려워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확통 그 원순열 편에서도 말씀을 제가 드렸지만 결국에는 확통은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주셔야 되냐면은 이 과목은 결국에는 두 가지 파트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상황을 해석해야 되는 파트가 있을 것이고 상황을 해석한 바를 기반으로 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 파트가 있을 것이다. 아니면은 계산만 해야 되는 통계나 아니면은 이항 정리, 이항 계수의 성질 같은 애들도 있을 수 있지만 일단 요거는 기본적으로는 이 통계 파트를 제외하고 쉽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상황 해석을 제대로 해주자. 근데 그 문제 중에서도 확통이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28번까지가 객관식이고 30번까지가 단답형이잖아요. 28번에 항상 많이 출제되는 게 바로 요 중복조합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중복조합 문제를 우리가 제대로 해석을 할 수도 있어야 되고 근데 사실은 28번에 조건 확률이 더 많이 나오긴 합니다. 아무튼 돌아와서 이 중복조합 문제는 보통 27, 28 아니 30번에 많이 나오는 소재이기 때문에 좀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을 해주는 연습을 해줘야 된다. 근데 물론 이제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네. 그래서 오늘 수업에서는 사실 그렇게까지 어려운 중복조합 문제 다루진 않을 거고 하지만 이제 단순한 이제 개념서에 있는 아주 간단한 문제보다는 조금 응용된 문제들 까지는 다뤄볼 예정입니다. 다음에 시간이 조금 남는다면 아마 부등식 관련된 문제로 낼 것 같아요. 자, 봅시다. 그래서 중복조합을 이해하는 두 가지 방법. 참고로 이 교재 PDF는 제가 댓글에 남겨드릴 테니까 댓글 보고 좀 이렇게 잘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해봅시다. 그래도 중복조합의 공식을 이해해보자. 자, 중복조합 공식이 뭐죠? NHR이 있다고 쳤을 때 NHR이 N 더하기 R 마이너스 1CR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죠. 요건 간단하게 생각을 한번 해볼 건데 이제 이 중복조합의 공식을 이해하는 것보다도 중복조합을 활용하는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다 라고 나와 있죠. 요걸로 해석을 해볼 겁니다. 자, 상황을 두 가지로 크게 해석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실생활 예시입니다. 결국에는 확통이라는 건 결국 경우의 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실생활에서의 어떤 상황을 가지고 우리가 이 숫자를 돌리는 거거든요. 뭐 이산수학에서 아주 대표적인 내용인데 뭐 사실 진짜 찐 이산수학은 아니긴 하지만 자, 그러면 요 실생활에 관련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시2라는 걸 가져왔다고 쳤을 때 사시2는 뭐죠? 사시 계산하는 거 말고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얘는 4개 중에서 2개를 고르는 거죠. 근데 거기에 뭐가 붙었죠? 중복이 붙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중목해서 불러주면은 이제 중목 조합에 대한 실생활 예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좋아하는 과일을 한번 얘기를 해보면은 저는 샤인머스켓 좋아하고요. 그래서 못 사 먹습니다. 비싸가지고. 다음으로 뭐 청포도는 똑같구나. 사과 좋아하고요. 다음에 복숭아 좋아합니다. 그리고 딸기도 좋아합니다. 제가 이제 옛날에 별명이 딸기 호랑이였어요. 딸기 너무 많이 먹어서.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심부름을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주일 동안 먹을 과일을 사와라. 하루에 하나씩 먹을 건데 근데 뭐 여러 개 골라도 상관없다. 뭐 딸기 하루 종일 일주일 동안 먹고 싶으면은 딸기만 7팩 사와라 라고 한 겁니다. 어쨌든지 간에 얘네 중에서 7개를 골라달라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그냥 생각했을 때 4개를 고르는데 4개를 어떻게 골라요? 7번 고르는데 중복을 허용해서 고르는 거죠. 그러면은 4개 중에 중복 허용 안 하고 고르면 사실 2니까 얘는 중복이잖아요. 그러면은 얘를 중복해서 고르면 어떻게 쓸 수 있다? 4H7이구나라고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쵸? 근데 이 4H7이 왜 이렇게 공식이 나오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볼 건데 잘 봅시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얘기를 해볼 거예요. 자, 보면은 우리가 같은 것이 있는 수열을 할 때 공식을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나오냐면은 봅시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5개의 자리가 있어서 A, B, C를 BB로 합시다. BB를 나열한다고 쳐봅시다. 다시 말하면 종류가 몇 개인 거예요? 2개인 거죠, 2개. 이런 식으로 종류가 2개가 있을 때는 얘를 나열할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5팩, 글씨가 보이나요? 3팩 나누기 2팩 이런 식으로 쓰죠. 이거를 다시 써면 우리가 어떻게 더 바꿀 수가 있냐면 5C3이라고도 바꿀 수 있고 5C2라고도 바꿀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원순열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 확통에서는 얘를 단순하게 숫자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이 숫자에 담겨진 의미는 뭐지? 이 상황은 어떻게 해석해야 이 숫자로 나오지? 자꾸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가 돼야 돼요. 그쵸? 그러면은 요 5C3이랑 5C2로 바뀌는 이유는 뭘까에 대해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이게 5C3, 5C인 건 알죠? 그러면 이렇게 보면 되지 않을까요? 5자리가 있는데 물론 실제로 요건 이제 중복 제거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걸 텐데 이제 콤비네이션은 이제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은
5개의 자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 누가 A 할래? 이거예요. 누가 A 할래? 그럼 5개 중에서 A를 3개 골라줍니다. 그럼 나머지 자리에 자동으로 뭐가 와야 돼요? B가 와야 되죠. 그래서 B에 대한 경우의 수는 제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못생기게 썼어요. 그래서 요건 뭐다? A를 골라주는 거다. 그럼 얘는 OC2니까 뭐겠어요? 5개 자리 중에서 누가 B 할래? 이거예요. B 골라주면 나머지는 당연히 뭐가 오니까? A가 오니까. 얘는 B를 골라주는 경우의 수를 우리가 조합으로 쓸 수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가 돌아간 것 같아요. 아니네. 네,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은 요 발상을 활용해서 이 중복조합에 대한 이 원리도, 다시 말하면 공식이 어떻게 나오는지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7개를 고르죠. 7개에 대한 코인을 그릴 겁니다. 코인. 원 잘 그리죠? 죄송합니다. 새벽이라 아무 말 다 하네요. 다음에 이 어쨌든 종류가 4가지이기 때문에 종류 4가지를 이렇게 갈라줄 경계를 생각해 볼 건데, 그러면 4개의 영역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경계가 3개 필요하죠. 경계 3개 밑에 있을까요? 경계 3개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잖아요. 그쵸? 그럼 10개의 자리 만들어줘요. 괜찮아요? 다음에 얘네를 나열해 주는 겁니다.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근데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 아니라 우리가 얘네를 조합으로 볼 수도 있다 했죠. 그럼 10개의 자리 중에서 7개의 자리를 골라줘라. 걔네들은 0을 넣어줘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짝대기를 골라줘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골랐다 쳐봅시다. 그래서 짝대기를 이렇게 골랐어요. 이렇게. 그럼 나머지 자리에 뭐가 와요? 자연스럽게? 동그라미가 오겠죠. 이런 식으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약속을 해주는 거냐면 경계로 나눴죠. 그럼 첫 번째 경계에 들어있는 코인만큼 뭘 사와라? 샤인머스켓을 사와라. 그러면 두 번째 영역에 있는 녀석이 뭘 사와라? 사과를 사와라. 세 번째 경계에 있는 세 번째 영역에 있는 요 코인만큼 뭘 사와라? 복숭아를 사와라. 마지막으로 딸기를 사와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결국에는 샤인머스켓 2개, 사과 1개, 복숭아 2개, 딸기 2개를 사오는 경우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재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쌤, 만약에 저는 복숭아 싫어하는데요? 그 복숭아를 만약에 안 먹을 수 없나요? 근데 이렇게 경계를 3개로 나눠버리면은 복숭아 무조건 먹어야 될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닙니다. 자, 해보면은 그럼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일단 쳐봅시다. 이제 10개 맞죠? 그러면은 복숭아를 안 먹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은 복숭아 영역을 없애주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나머지 코인을 채워주시면 얘는 어떻게 대상하는 거죠? 왜 한 개? 뭐야 이거.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떤 상황인 거죠? 첫 번째 영역에 있는 것만큼 샤인머스켓을 사와라. 두 번째만큼 사과를 사와라인데 세 번째 영역은 여기죠. 없죠, 코인이. 그 복숭아 안 사는 거예요. 다음으로 하나, 둘, 셋, 4개는 딸기를 사오는 겁니다. 그래서 딸기는 4개 사와라. 그럼 복숭아를 안 먹을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복조합에 대한 이 공식은 이런 식으로 한번 이해를 해보시면 돼요. 쌤 근데 이거를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라고 하면은 솔직히 말하면 이해 안 하셔도 돼요. 이 공식이 어떻게 나오는지는 우리가 사실은 그렇게까지 중요하지는 않다고 저는 당당하게 소신발언하겠습니다. 알면 당연히 좋죠. 알아서 나쁜 건 없다만 이제 그럼에도 이제 문제 자체에서 이 중복조합의 공식이 왜 나왔냐에 대해서 설명해야 되는 문제는 많지 않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냥 요 활용을 어떻게 해야 되냐, 얘 4H7이구나, 요거 해석하는 게 좀 더 중요합니다. 근데 어쨌든 방금 말했던 거 다 써보면은 코인 7개에다가 경계는 이제 4종류 중에서 1개 뺀 거. 왜냐면 4개 영역 나누려면 3개만 필요하니까요. 다음에 나머지 나열해주기. 이런 식으로 공식을 유도해낼 수가 있습니다. 괜찮으세요? 그러면은 제가 이 샤인머스켓을 고르는 경우에 이 개수를 A, 사과를 고르는 개수를 B, 복숭아를 고르는 개수를 C, 딸기를 고르는 개수를 제가 D라고 놨을 때 어떤 식을 쓸 수가 있냐면 이 개수들을 다 더했을 때 몇이 된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얘가 7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얘랑 완전히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때에도 이 A, B, C, D에 대한 순서상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냐면은 그냥 4H7로 재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4H7. 단 조건이 있겠죠. 여기서는 샤인머스켓, 사과, 복숭아, 딸기를 안 골라도 되죠. 근데 고를 때에는 정수계, 자연수계만큼 골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A, B, C, D에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이 A, B, C, D는요 음이 아닌 정수가 돼야 돼요. 다시 말하면 0부터 1, 2, 3, 4, 5, 6, 7, 8 8은 안 되겠네요. 1, 2, 3, 4, 5, 6, 7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복조합을 해석할 때는 이렇게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좀 필요 없는 거 지울게요. 요거 좀 필요 없고. 네.
그래서 이것도 이제는 필요 없다. 아, 근데 냅둘게요. 그러면 이제 중복조합을 해석할 때는 이렇게 두 가지로 봐야 됩니다. 실생활에서 네 가지 종류를 7번 고른다. 그럼 4H 7이다. 그리고 이렇게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7이다. 그러면 얘는 얘랑 상황이 똑같기 때문에 그러면 4H 7이라고 볼 수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쌤, 근데요, 제가 문제를 풀어보니까 얘는 별로 안 나오던데요?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그러면 쌤, 원순열처럼 얘도 해석하는 방법이 두 가지면, 원순열은 중복 제거하는 걸로 그냥 안 하고, 한 개 먼저 놔서 원순열 해소하는 게 좋다 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문제 풀 때 어떻게 했어요? 둘 다 썼죠? 얘도 결국엔 둘 다 쓰는 게 좋긴 한데, 결국에 우리가 추구하는 바는 원순열과 조금 다르게, 원순열은 둘 다 조금 여기저기서 많이 쓰이거든요? 근데, 중복잡은 웬만하면 다 이걸로 귀결이 됩니다. 다 이걸로 귀결이 돼요. 쌤, 그러면 얘만 알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는 7이라는 녀석이 왜 4H 7이 나오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실생활에서 내려와야 돼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결국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얘를 둘 다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제가 강의에 둘 다 넣었겠죠. 그쵸?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다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중복조합을 제대로 이해하시고 풀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제가 당당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재밌다, 확통. 자, 그러면 이제 예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빨리 해야겠네. 거듭제곱근 하려면. 자, 봅시다. 자, 그러면은 실생활로 예시하는 거 다 했고요. 이제 예제 1번 보겠습니다. 예제 1번. 이제 수박, 사과, 복숭아, 샤인머스켓을 파는 과일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이제 10개를 고른다 라고 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4개 중에서 10개 고르니까 그냥 4H 10이고요. 공식은 어떻게 나왔었죠? 4 더하기 10 빼기 1 C 10. 아이고 쉽다. 요거는 13 C 10. 얘는 13 C 3이고 글씨가 왜 이럴까? 자, 13 C 3이고 얘는 13 12 11 1 2 3. 근데 한 가지 여기서 얘기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분수잖아요, 분수. 여기서 하나만 체크해 봅시다. 경우에서에서 분수가 좀 많이 나옵니다. 확률 말고 경우에서에서요. 얘는 무조건 약분이 되지 않겠어요? 약분을 무조건 다 시켜주고 가야 돼요. 왜일까요? 자연수의 거듭제곱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우리 수1 할 때. 왜 그러냐면 이거예요. 분수여도 결국엔 얘가 뭐예요? 경우의 수죠. 경우의 수는 항상 어때요? 자연수죠. 분수로 남아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얘는 간단하긴 하지만 나중에 복잡한 분수가 나오더라도 경우의 수라면 일단 약분 다 해주고 갑시다. 약분 안 되는 건 잘못 구한 거예요. 약분 되니까. 그럼 얘는 13 곱하기 22다. 계산해주시면은 260 더하기 26이니까 286 이런 식으로 나오겠네요. 다음 문제. 예제 2번. 너무 쉽죠? 자, 예제 2번. 예제 1번도 보면은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몇이다? 10인데 그러니까 의미 아닌 해에 대한 개수를 구하여라 라고 나와있죠. 의미 아닌 정수의 해를 구하여라 라고 나와있으니까 그럼 얘도 뭐예요? 4H 10이죠. 아까 배웠잖아요, 방금. 그럼 얘가 뭐예요? 286이겠죠. 여기서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걸 눈치채셔야 돼요. 선생님이 치밀하시네. 왜? 똑같죠? 그래서 결국엔 요것도 나중에 이해가 안 되시면은 외우지 말고 여기서 넘어온 거구나, 과일 4종류를 10번 고르는 거에서 넘어온 거구나 라고 자꾸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진짜 문제로 들어가 볼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복조합에서 나오는 어려운 문제들은 많이 안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는 한번 혼자서도 도전해보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립니다. 자, 해볼게요. 자, 그럼 이제 문제 1번. 문제 1번. 자, 그래서 이제 공책 10건이 있는데 4명의 학생에게 A, B, C, D 남김없이 나눠줄 때 A와 B가 각각 2권 이상의 공책을 나누어 받도록 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라고 나와있죠. 문제를 막 이상하게 읽었는데 근데 지금 A, B, C, D가 있어요. 그럼 이것도 상황으로 좀 해석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이 A, B, C, D가 다 더해서 10개가 돼야 되죠? 결국에는 얘를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냐면은 4명한테 10개 나눠주는 건데 근데 만약에 그냥 나눠줬다고 쳐봅시다. 그냥. 근데 문제가 생겨요. 문제. 에러가 생깁니다. 어느 부분에서 에러가 생기냐면은 그럼 만약에 그냥 나눠줬을 때 A랑 B가 2권 이상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요? A, B랑 딱 불러요. A, B 딱 불러가지고 얘들아 공책 2권씩 미리 줄게. 그러면 이따가 내가 안 줘도 뭐라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A랑 B가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을 때에는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그냥 A, B한테 2권 미리 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A는 이미 꿀꺽했고 B도 꿀꺽했고 C랑
B가 남아있는데 얘네들은 그러면은 6개 남은 공책을 받아주면 되겠죠. 이때는 A랑 B가 안 받아도 되니까 이미 2개 받았잖아요. 그럼 정답은 9C6 이런 식으로 나오고 얘는 9C3이니까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얘는 987 123 약분 해주시면 무조건 된다 했죠. 약분 3, 4 정답은 84. 얘도 참고로 많이 나오니까 외우셔도 괜찮습니다. 굳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하다 보면 외워집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약에 중복조합에서 몇 건 이상 아니면은 자연수 조건 같은 게 나와 있다. 즉, 1개 이상은 다 가져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뭐가 가능해지냐면은 미리 주기가 가능해요. 요거를 좀 알려주는 이게 문제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한 가지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건 만약에 공책이 다 똑같은 공책이 아니라 다른 공책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A, B한테 준 다른 공책에 대해서는 경우 수가 또 나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봅시다. 아까 봤던 것처럼 얘를 과일이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아니면은 뭐 이 공책이 예를 들어 뭐 한 3종류가 있다 쳐봅시다. 공책이 3종류가 있을 때에는 그러면은 지금 3종류가 뭐 예를 들어서 X, Y, Z다. 이렇게 미리 2권씩 빼주는 게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게 그러면은 요 X를 A, B한테 줬을 수도 있고 A, B, B 이렇게 줬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미리 2권을 빼주는 거에서 또 경우의 수가 나뉘어요. 그쵸? 경우의 수가 나뉘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결국에는 서로 다른 애들한테 서로 다른 걸 주는 거기 때문에 얘는 조합으로 처리해 주시면 안 되고 구분이 되기 때문에 순열로 천천히 가보셔야 됩니다. 물론 하나하나 따로따로 나눠줘도 되겠지만 일단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건 결론은 이거예요. 말이 좀 길어지긴 했는데 중복조합일 때는 미리 주기가 된다. 근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똑같은 공책이 아니라 다른 공책이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 뭔가 구분이 되는 애들이라면은 한 번에 중복조합으로 처리하지 마시고 또 상황을 나눠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중복조합에서 주의해야 될 거는 미리 주기는 이제 아예 다 똑같은 공책일 때 아니면은 뭐 똑같은 공일 때 이제 요럴 때만 가능하고 만약에 조금 구분이 되는 애들을 주는 거라면 함부로 미리 주는 거는 안 될 수 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생각해도 그럼 들키겠죠. 네. 왜냐면 다 똑같은 공책이면은 뭐야 똑같은 공책이네 라고 할 텐데 근데 만약에 다 다른 애들이면은 나는 X 공책 받고 싶었는데 X 공책이 별로 없잖아 이상한데? 이럴 수도 있죠. 헛소리입니다. 지금 내시네요. 자, 해봅시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X 더하기 Y 더하기 Z 더하기 W가 있는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건 이거예요. 자, 그러면은 쌤 근데 1번 문제 보니까 그러면은 그냥 미리 주는 것까지 해버리면 다 그냥 실생활로 생각해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지금 보면 X, Y, Z, W가 다 홀수가 돼야 되죠. 그 홀수라고 하면은 미리 한 개씩 줘도 그냥 짝수로 남잖아요. 그러면은 걔네들한테 각각 짝수개를 주는 거는 중복조합이 아니죠. 그냥 주는 게 중복조합이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뭔가 수에 제약이 걸린다. 제약이 걸릴 때는 결국에는 뭐로 좀 가시는 게 좋냐면은 부정방정식 이제 두 번째 케이스로 해석을 해주시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그분들을 다시 한번 보면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1번은 다시 되살려보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10이었는데 그러면은 부정방정식을 할 때 우리가 중복조합을 쓰기 위해서는 뭐로 해줘야 돼요? 음이 아닌 정수로 바꿔줘야죠. 요하정 아니고 음하정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자 그럼 얘도 음이 아닌 정수로 바꿔줘야 되는데 C, D는 음이 아닌 정수지만 C, A, B는 음이 아닌 정수가 아니죠.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A를 A 다시 더하기 2 아까 요건 미리 준 거고 요건 나머지 B도 B 다시 더하기 2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럼 A가 2, 3, 4, 5, 6 이렇게 시작하니까 A 다시는 2가 여기 있으니까 0, 1, 2, 3, 4 이렇게 되겠죠. 결국에는 A 다시 더하기 2 더하기 B 다시 더하기 2 더하기 C 더하기 D가 몇이다? 10이 되니까 그러면은 A 다시 더하기 B 다시 더하기 C 더하기 D가 6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4H6으로 아까 봤던 것처럼 처리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부정방정식으로는 웬만한 모든 문제가 다 풀리는데 계속 강조하지만 요것만 알고 있으면 우리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는 왜 이렇게 나오는지를 까먹을 수가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상황 이해를 해야 되니까 둘 다 아셔야 됩니다. 그래도 마찬가지로 그러면은 X, Y, Z, W를 이런 홀수같이 제약이 있는 게 아니라 제약이 없는 그냥 의미 아닌 정수로 바꿔주고 싶은 거잖아요. 홀수일 때는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은 얘를 EX 다시라고 두고 얘가 0부터 시작해야 되죠. 얘는 1부터 시작하니까 0 넣어주면은 0 더하기 1을 해야 1이 되겠죠. 다음에 1 넣어주면은 3 나오고 3 넣어주면은 9 나오고 7 나오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내가 원하는 값들을 다 처리하고 있는지를 한번 써보신 다음에 체크를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결국 x가 1, 3, 5, 7 갈 때 x 다시는 프라임이라고 안 할게요. 왜냐하면 헷갈리니까 미분이랑 0, 1, 2, 3 이런 식으로 의미 아닌 정수로 나오니까 잘 바꾸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은 x 다시는 이제 음연의 정수니까 x 다시나 이제 y 다시나 이제 g 다시나 이런 것들로 조금 우리가 표현을 다시 해보면은 결국에는 음연의 정수에 대한 부정방정식으로 바꿀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결국에는 우리가 중복조합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넣어주시면은 그러면은 2 묶어주시고 x 다시 더하기 y 다시 더하기 g 다시 더하기 오메가 아니죠. 더블 다시가 걷다가 4를 더했더니 26이 돼야 되죠? 그럼 넘겨주고 2 나눠주시면 얘가 몇이 돼야 될까요? 쉽죠? 11이 되면 되겠죠? 정답은 그래서 4H11이 정답이 됩니다. 괜찮으신가요? 그래서 수의 제약이 뭔가 걸려있을 때는 부정방정식으로 결국 해결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생각을 해주시면서 문제를 푸는 게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4H11은 참고로 364입니다. 근데 제가 계산 안 할게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3, 4번도 마지막으로 풀어볼 건데 이제 요 개념을 계속 쓸 거기 때문에 노란색도 부서졌네. 자, 왜 자꾸 이렇게 제 분필들은 떨어질까요? 네, 칠판이래. 책상이 기울어져서 그렇겠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3번 문제도 얘랑 똑같은 발상을 쓸 거기 때문에 그냥 가겠습니다. 그래서 x 더하기 y 더하기 z 더하기 w가 x 더하기 y 더하기 g 더하기 w가 뭐가 돼야 되냐 마찬가지로 18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x랑 y 중에서 두 개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고 두 개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다. x, y, z, w 중에서. 그럼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 그러면은 누가 나머지 1 할래? 이거 먼저 생각해야겠죠. 그럼 누가 나머지 1 할래? 상황 또 펼쳐보는 거예요. 그럼 4개 중에 2개겠죠. 4시 2겠죠 그러면. 쌤 4 곱하기 3 아니에요? 아니죠. 나머지 1은 둘이 구분이 안 되니까 그냥 뽑아주기만 하는 거겠죠. 그러면 나머지 2인 애들은 어떻게 돼요? 자동으로 골라지니까 1인 거예요. 그쵸? 얘도 마찬가지로 아까 A, B, B 골라주는 것처럼 하나를 골라주면 나머지 하나는 자동으로 정해지니까 얘만 생각해주면 됩니다. 그럼 다음으로 원순열에서도 얘기했지만 어떻게 해줘요? 예시를 들어줘요. 그럼 만약에 X랑 Y가 여기 골라져서 쳐봅시다. 그럼 G랑 W는 이제 나머지가 2겠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식을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봅시다. 비슷해요. 3의 배수니까 3x 다시인데 근데 나머지가 얘가 아니라 이제 1이 돼야 된다. 그러면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3x 다시 더하기 1이 있을 수도 있고 or 3x 다시 마이너스 2가 될 수도 있고 근데 조금 다를 수 있으니까 2-를 할게요. 그럼 둘 중에 뭐가 맞을까요? 둘 다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1인데 그때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넣어보면 돼요. 얘가 1, 4, 7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때 한번 봅시다. 1 넣어주면은 0, 4 넣어주면은 1, 2 이렇게 나오죠 얘는. 근데 여기 2-는 어떻게 되냐면 얘가 1이려면은 얘가 1이 돼요. 2가 되고 3이 되죠. 그러면 x 다시는 지금 0, 1, 2 음연의 정수가 되는데 x 2-는 1, 2, 3 자연수가 되죠. 얘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맞는 풀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음연의 정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사실 뭐 수학적으로 볼 것도 없이 그냥 넣어주세요. 넣으면 끝납니다. 그럼 y도 마찬가지로 3y 다시 더하기 1이 될 것이고 g도 마찬가지로 3g 다시 더하기 2가 될 것이고 같은 논리로 w도 3w 다시 더하기 2가 됩니다. 예시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중복조합을 써주시면 되겠죠. 대입해서 그러면은 3으로 또 묶어주시면은 x 다시 더하기 y 다시 더하기 g 다시 더하기 w 다시가 될 텐데 그러면 1, 1, 2, 2, 6이니까 이거 넘겨주시면 12. 그럼 결국에는 요 가운데 있는 이 녀석이 뭐가 돼야 돼요? 4죠 4. 여기서 나온 경우에서 몇인 거예요? 4, H, 4구나 라고 결론 지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몇이죠? 7, C, 3 그쵸? 결국에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뭐예요? 그러면은 요 4C, 2에 대한 경우의 수랑 요 7C, 3에 대한 경우의 수를 어떻게 해주면 돼요? 곱해주면 되겠죠. 곱했을 때 정답이 이제 6 곱하기 얘는 이제 6, 5, 4, 35니까 210이 나와서 정답이 나오게 됩니다. 괜찮으신가요? 자, 그래서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렇게 숫자의 제약이 뭔가 있다고 치면은 그럼 그때 우리는 이런 식으로 부정방정식으로 해석을 할 때 숫자를 잘 이 변형을 해줘서 의미안의 정수로 만들어줘야겠구나. 헷갈리면은 그냥 넣어서 뭐가 맞는지 어떤 변형이 맞는지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요거랑 관련된 마지막 문제가 바로 문제 4번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에는 이런 문제들을 제가 좀 많이 다뤄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 남으면 아까 부등식 문제도 보여드린다고 했는데 안 남을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의미 아닌 정수 A, B, C, D, E에 대해서
가조건을 보면 다 더했을 때 값이 10이 돼야 된다고 합니다. 나조건이네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어떤 조건을 조금 또 생각을 해줘야 되냐면 A, B, C, D 중에서 0의 개수가 2개라고 나와 있어요. 이 중에서 2개가 0이다. 어떻게 해주면 돼요? 똑같죠? 어떻게 해줘요? 누가 0 할래? 누가 0 할래? 이것부터 들어가 주는 거예요. 그럼 누가 0 할래? 저요. 52. 10명이 10개 중에 하나의 경우수가 있다. 그럼 여기서 또 어떻게 해줘요? 똑같습니다. 예시 들어주면 되겠죠. A랑 B가 0이라고 쳐봅시다. 날라가겠죠. 그러면 D, C, D, E를 더했을 때 10이 돼야 되니까 우리가 구해줘야 되는 건 뭐예요? C 더하기 D 더하기 E가 10이다. 어떻게 쓸 수 있어요? 3H10. 너무 쉽다. 그쵸? 3H10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자, 12C 10이고요. 여기 계산해 주시면 12C 2니까 뭐 66 정도 나오겠네요. 맞나요? 66, 12, 11, 66. 얘는 10이고. 그쵸?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죄송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실수를 할 뻔했는데, 실수할 뻔했네요. 근데 여기서 이제 C, D, E가 그냥 단순하게 중복조합을 쓸 거였으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제가 마지막에 문제에 넣은 이유가 이건데, 자, 이러면은 지금 C, D, E가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0이 되면 안 되죠? 이렇게 단순하게 봤으면 지금 틀린 거예요. 틀렸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고, 조금 틀렸는데? 그러면은 여기까지 봐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일단 얘네가 C, D가 이번에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자연수가 됩니다. 자연수. 얘네가 자연수예요. 자연수. 왜요? 0보다 커야 되니까. 왜냐하면 0은 2개밖에 없다면서요. 그쵸? 참고로 풀이는 없습니다. 답만 써왔어요. 혹시 몰라서. 그래서 자연수인데 그러면은 C, D, E가 다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죠. 그럼 요것도 두 가지 해석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해석. C를 C 다시 더하기 1 같은 걸로 바꿔주기. 그럼 결국에는 얘가 어떻게 될 거냐면 C 다시 더하기 D 다시 더하기 E 다시 각각 1, 1, 1 있어서 더하기 3, 은 10. 이때는 경우의 수가 3H7로 나올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것도 가능해요. 이제 자연수잖아요. 그러면은 C, D, E가 모두 한 개 이상은 받아야 돼요. 근데 중복조합이니까 한 개씩 미리 줘도 되죠. 야, 일로 와봐. 한 개씩 줄게. 이따가 하나도 안 받았을 때 뭐라 하지 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3H7로 그냥 바로 올 수도 있습니다. 얘는 뭐죠? 실생활. 그래서 한번 실생활 다시 한번 복습했어요. 이제 위에 있는 요건 뭐죠? 부정방정식. 부방. 다시 한번 계산해보면 이제 3H7이 몇이죠? 얘는 9C7이기 때문에 계산해주면 36이 될 것이고 36 곱하기 10 해서 정답이 360으로 나오게 되겠네요. 괜찮으신가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오늘은 중복조합을 할 거고 제가 이제 숙제 드리겠습니다. 웬 숙제? 갑자기요? 즉흥입니다. 새벽 감성. 자, 해보면은 그럼 이런 건 어때요? 의미하는 정수 ABC에 대해서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8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부등식은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힌트.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8일 때 생각해봅시다. 얘네 둘의 연관성이 뭐가 있을까요? 이걸 생각해보면서 이제 혼자 한번 풀어보시고 궁금하시면은 제가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쇼츠로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패드에 찍어드릴 수도 있어요. 저 원래 과외를 아이패드에다 하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을 좀 정리를 해드리고 오늘 마무리를 할 건데요. 자, 중복조합 하는데 지금 텐션이 바짝 올라서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중복조합은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다? 해석을 두 가지로 할 수가 있다. 첫 번째 해석은 뭐? 실생활 해석. 실생활에서 우리가 어떻게 중복조합을 적용할 수 있는지. 두 번째로는 그 실생활 해석을 가지고 부정방정식으로의 해석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 근데 결론은 부정방정식을 통해서 문제를 푸는 경우가 많긴 했지만 그 부정방정식이라는 그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실생활의 예시를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확정을 정말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얘네들을 결국에는 둘 다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헷갈리잖아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해버리냐면 이런다니까요. 저는 이해합니다.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5다. 이렇게 있는데 얘를 5H3인지 3H5인지 막 헷갈려 해요. 흔해요, 이게. 근데 뭐겠어요? 3H5겠죠. 왜? 사과, 복숭아, 딸기니까. 그쵸? 사과, 복숭아, 딸기를 5번 고르는 거니까 3H5겠죠. 그래서 실생활 예시도 반드시 알아야 되고 초장에 잡아놓으세요. 다음으로 부정방정식으로 푸는 것도 알아야 되고 둘 다 알아야 된다. 하지만 이 식을 조작해야 될 때 혹은 이제 수에 제한이 생길 때에는 부정방정식으로밖에 못 푼다고 생각해도 무방하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확통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아마 다음 강의는 이제 또 찍고 아마 올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옷을 입고. 자, 그럼 이제 저는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병조였고 확통 공부 화이팅 해봅시다. 감사합니다.